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이고요. 오늘도 상당히 못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긴 했는데도 날씨가 되게 푸덥지근하네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상승이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제 태세 전환이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 시장에는 3명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입니다. 정부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냐고요? 정부도 부동산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했을 때 땅을 매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부 관공서 같은 것도 필요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계획 같은 거 짤 때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거래 시장에서 보통 보면 개인들 간의 매매를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쌀도 필수제지만 부동산도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을 매점 매석하면 어떻게 하죠? 통제를 해요. 매점 매석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하죠? 물론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좀 제어를 하긴 하지만 절대 너는 3주택이니까 사지 마라, 5주택이니까 사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매점 매석에 대한 강제가, 통제가 좀 생각보다 느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유동성이 없으면 부동산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큰 그 요소를 주는 거는 돈, 대출이에요. 대출. 두 번째가 소득.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은 몇 년 전부터 별로 크게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1, 2년 전부터는 소득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잠깐 2022년 내리더니 2023년 오르기 시작하다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죠. 결국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시장을 핸들링하는 건 누구다? 정부예요. 지금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 빚내서 집 사라 기획했던 실무자예요. 실무자를 장관으로 붙여놨는데 이제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기는 나빠도 사람들 소득은 줄어도 부동산은 오를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을 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 줄어도 소득이 늘어야 부동산이 오르지 않냐?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소득 30, 대출 70이라고 할 경우에 대출을 100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약간 좀 어거지죠. 근데 만약에 그 대출에 100을 주는데, 대출에 10을 주는데 오를 수 있다라는, 다음엔 더 올라서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정부는 그런 확신을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그 소득도 안 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대부분 안 좋아요. 수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외에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점차 중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르냐? 대출로 오르는 거예요. 왜? 야, 나 5%짜리 대출해 줄 테니까 받아가. 그랬더니 비싸요. 4% 해줄게. 비싼데요. 3% 해줄게. 받아갈까? 안 돼? 그럼 2% 해줄게. 그래서 일본이 양적 완화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일본은 제가 볼 땐 터트렸어요. 터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터트렸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약간 들어온 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적어도 10년 안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도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대책을 내놔라 했더니 공급 대책밖에 안 났죠. 무슨 얘기냐?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올렸는데 왜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못 견디는 척하고 조금 내려줄 거고요. 이러면 국민들이 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얘기, 저는 저출생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서 튀어나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게 뭐야,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한 3, 4년, 뭐 5년 있을지 모르지만, 이따가 나가면 되지. 퇴직금 받아서 내가 뭐 그 관심이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대통령이 올리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뭐 올려야지, 내가 뭐 말 들어야지, 내 멋대로 하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알고, 국토부 장관도 알고, 금융위원회도 알고, 한국은행도 실제로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 결론은 뭐냐? 부동산은 오른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서 또 올리냐? 여러분들의 얘기는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일 뿐이지. 제가 분명히 그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부동산은 오른다. 이미 넘어갔다. 다만 얼마까지 올릴지는 정부의 생각에, 정부의 계획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 사람들이 내리고 싶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뭐 DSR이든 뭐든 대출이든 뭐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에 저한테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부동산 올랐다. 이거 낼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볼래? 그리고 나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지만 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대출 총량제. 예. 대출을요 매년 5%씩 줄여버리면 돼요. 기존 대출에서. 지금 한 600조, 700조 정도 되나요? 또 주택담보대출? 지금 당장에 50조만 줄여주면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예? 그럼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럼 뭐 경제가 무너지고 어쩌고. 그건 다 핑계일 뿐이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방향을 정하고 가면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건데 토를 달아요. 무슨 토를 다냐? 앞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꽃 그림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모두 좀 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갈 건데 뒤로 한 박자 갔다가 가고 이게 뭐가 이 말이 되나요? 근데 지금 정부의 하는 행동이 이래요. 말은 일단 지금 상황이 잠깐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분이 들어와 갖고 잠깐 금방 찍는다고 한 걸.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정부는 말로는 뭐 부동산 뭐 버블을 좀 잡아야겠다,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대출을 줄여야 되겠다,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 다 뻥이고요. 개뻥이고 실제로는 부동산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왜? 모든 지표들이 나쁘니까 그거라도 올려서 좋은 척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올랐다가 내려가면 타격이 크겠죠. 근데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더 올랐다 내릴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막아줄까? 막다가 못 견딜까? 그런데 이건 국민한테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죠. 여러분이 열 채의 주택이 있다고 치죠. 자녀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 5개씩 나눠주면 좋겠죠. 5채. 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녀를 또 낳으면 그 5채를 한 명이 다시 또 2명을 낳는다 치자고요. 걔네들은 자기 소득으로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5채를 아빠가 나눠줍니다. 그럼 2채씩 가져요. 걔네들은 그럼 계속 주택을 물려줘야 되나요? 시장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영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가 돈을 막 찍어서 이 돈까지 휴지돼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어 놓으면 내수용으로 부동산 하나가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가 되겠죠. 대신에 그 종이는 딱지를 치겠지만 딱지 만들어서 쓰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파렴치하게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많은 다주택자들이. 와! 그런데 정말 착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의 자녀가 아이들을 안 낳고
결혼도 거부하고 취직도 거부하고 살 거라면 당신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해피할 겁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현명하게 무너뜨렸고요. 제가 볼 땐 지금 중국도 되게 현명한 겁니다. 지금은 당장이 고통스럽죠. 일자리도 없다고 그래요. 뭐 보니까 청년들 취업 실업률이 뭐 13% 대졸자들?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그 중국도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진짜 대대적인 부양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욕먹는데.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글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있나요? 없죠. 자기가 통치할 때 돈 헤쳐먹고 나가면은 그만이니까. 헤쳐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누군가에게 빨리 넘기는 게 최고 아닐까요? 제가 볼 땐 그런 생각도 의심도 합니다. 급락할 때 2022년도에 갑자기 급락했기 때문에 그때 못 털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정부가 열세를 쥐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정부가 올리고 있고 다만 국민들한텐 야 별로 안 오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확실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 동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